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직접 택시를 몰기까지 했습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해마다 토종 물고기 방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종에 밀려 어획량은 줄고 있습니다. 고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이 오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호흡해온 고인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과수화상병이 평창 농가에서 또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도 1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해마다 토종 물고기 산란과 부화 시기에 맞춰 물고기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양호와 8호호 상류에서 방류 행사가 펼쳐졌는데 지난 2011년부터 450만 마리가 방류됐는데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종은 늘어나는 반면 토종 물고기 어획량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소양호 상류 양구 내수면 어업구역. 어촌 기온이 물살을 가르며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잦은 수위 변화와 수온 그리고 외래종 때문에 어획량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나마 매년 방류한 쏘가리와 뱀정어가 잡혀 올라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입니다. 베스가 많이 이제 증식이 돼서 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평화의댐 2차 보수 공사 때 그때 모든 어종이 많이 죽어서 쏘가리가 멸종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북한강에서 서식하는 뱀정어는 댐이 가로막아 바다를 오가며 산란하지 못해 전량 인공 증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어장에서 10cm 이상 자란 어린 뱀장어를 선별해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린 뱀장어의 무게는 2g에 불과하지만 호수에서 3년 정도 자라면 시중 가격으로 1kg에 7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장어와 쏘가리 등 토종 어린 물고기 19만 마리를 소양호와 8호호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뱀장어를 시작으로다가 쏘가리 그리고 동작에 대농갱이를 방류할 계획으로다가 이것은 이제 어족자원 증강하고 생태계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소양호와 8호에 방류된 토종 어린 물고기는 모두 450만 마리. 얼마나 더 많은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야 토종 물고기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질지 댐 상류 어류 생태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도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나서야 멈춰섰는데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오전 4시 반쯤 춘천시의 한 도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르더니 얼마 가지 않아 차에서 내립니다. 남성은 갑자기 차를 걷어차더니 기사에게 횡설수설 말을 겁니다. 여기서 오케이. 왜 그래요? 남성은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량을 가격하고선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차문을 열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 문을 확 열리면 그대로 그냥 역을 들이치는 거예요, 그냥. 예. 한 서너 방 받으니까 뭐 정신이 핑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 남성은 택시에 올라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몰고 300m가량 오르막길을 질주하더니 움직이는 차를 두고 내리고 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이 남성은 31살 이모 씨로 경찰에 검거될 당시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고 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당해 이를 멈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좀 막 떨리는 형편입니다. 지금 정신이 아주 골도 아프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최근 3개월간 강원도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43명.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운전자 폭행에 동료 기사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쩡히 차 태웠는데 두드러 맞고 공포심에 있어서 그것이 자꾸 떠오른다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춘천경찰서는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의 기계 설비가 오늘부터 재가동됐습니다. 안전조치가 완료됐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인데 아직까지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 킬른 6호기가 가동을 멈춘 건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틀 후인 지난달 15일부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위해와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기계 설비를 멈출 수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최근 킬른 6호기의 작업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이틀 동안 예열 기간을 거쳐 킬른 6호기 시멘트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벨트에 끼어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나온 게 없습니다. CCTV가 한 대도 없고 현장에서 기계만 찍고 이제 사람을 찍는 CCTV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삼표 측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창문을 열고 작업한 노동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벨트 자체에 철물이 끼었는데 철물을 제거하면서 힘받고 있는 부위가 탁 튕기면서 끼어서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몇 사람들한테 흘렸어요. 사망 원인이 질식사였는데 사고를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구조하기 어려웠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기계는 중장비의 궤도처럼 생겼는데 뭔가가 끼면 멈추거나 역회전하는 기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표 측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대 반장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금은 얼마든지 맞아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대표이사 기소는 막아야 된다. 그 얘기 자체가 기소 막기 위해서는 사망자한테로 다 책임을 다 돌려야 되는 거죠.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이 삼표 시멘트의 사고 책임을 얼마나 밝혀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이 오늘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독재 군합발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지교주의 행적을 이병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 고 지학순 주교. 천주교 원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었던 그는 1971년 10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며 규탄대회를 연 뒤 인권 문제에 천착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를 비판하다가 1974년 7월 체포돼 수녀원에 연금됐지만 곧이어 유신헌법은 민주헌정을 파괴하여 자작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하고 투옥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지주교의 석방을 위해 훗날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1974년 9월 24일 이곳 원동성당에서 출범했습니다. 전국에서 가톨릭 성직자와 교인들이 시위와 구명운동을 이어간 끝에 지학순 주교는 투옥 226일 만에 석방됩니다. 지주교가 원주로 돌아오던 날 인구 10만 명에 불과하던 원주에서 무려 3만여 명의 인파가 원주역에 몰렸고 그는 이후로도 한결같이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인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야.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야. 우리 백성들이 나라가.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던 공로를 인정받아 지학순 주교는 이번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인권 변호사의 상징 고 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지주교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합니다. 지역의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호흡하며 꿋꿋이 등대가 되었던 지학순 주교. 그 발자취마다 자라난 민주주의의 결실이 연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잎과 가지가 마르는 과수 세균병 의심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평창 농가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수 화상병으로 확진된 평창 농가는 1.6헥타르 가운데 2주만 감염된 것으로 조사돼 폐원이 아닌 감염주와 인근주 제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달 들어 도내에서는 평창 2개 농가가 과수 화상병 확진을 받았고 평창과 횡성, 철원에서 6개 농가가 가지 마름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철원 7개 농가와 춘천, 인제, 고성 각 1개 농가에서 과수 세균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안이 오는 18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입주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입니다. 도세 감면 규모는 18개 시군 2,100여 건에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위축된 가운데 여행 재개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강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국민 19,000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계획했던 국내 여행 횟수는 평균 6회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8회로 감소했습니다.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 43.3%에 이어 강원도가 2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행 동반자로는 친목단체나 모임을 고른 사람은 0.1%에 그쳐 비교적 큰 규모의 여행은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춘천시가 단체 관광객이 아닌 국내 개별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관광 스탬프 투어 숨은 춘천 찾기를 출시해 개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스탬프 장소는 육림고개와 옛 김유정역, 근화동 396, 풍물시장 등 14곳으로 명소마다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을 받는 관광 아이템입니다. 춘천시 관광협의회도 오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다른 지역민을 대상으로 일주일 춘천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춘천 관광 홍보에 나섭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 한 사립고의 교감이 교사 시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을 다른 교사의 명의를 빌려 진행했고 해당 교가와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담당 교사를 다른 선생님으로 했고 수업도 외부 강사가 진행했고 자녀 성적 평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보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추진위원은 대학 교수와 사회단체장 등 102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강원도의 독립운동사 정리와 사료 수집, 건립기금 모집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강원 독립운동기념관은 의병활동과 3.1운동 등 우리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와 교육을 목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지역 농특산물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오늘 북면 원통 농공단지에서 미국 LA 7차 수출 선적식을 열고 황태 가공품과 김치류, 잡곡류, 약초류 등 46개 품목 1억 2,600만 원 상당이 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련된 미국 LA 상설 판매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누적 수출액이 12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